윤 대표님, 네. 이 6일 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 수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지난달 22일 날 무혐의 보고를 했습니다만 바로 23일 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에 회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일 오후 2시에 수사심의가 열리는데 이게 지금 이 사건의 마지막 관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여기서는 어떤 안들을 지금 논의가 됩니까? 그날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표결을 하죠. 네. 예, 그래서 기소를 건의할 거냐, 아니면 뭐 불기소를 건의할 거냐, 뭐 이걸 건의를 하는 거기에 거죠. 또 추가 수사도 있지 않습니까? 추가 수사도 있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얘기를 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꼭 검찰에서 대검에서 수용하라는 법은 없어요. 하지만은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검찰총장이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아마 수용하는 모양을 좀 갖추지 않을까. 뭐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폭발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수사심의의 결과가 뭐 무혐의다. 불기소해야 한다 이러면 모르지만 다른 안건이 나오면 검찰로서는 아주 공공에 처해지는데 수사심의에서는 뭐 6개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렇게 심의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죠? 청탁금지법, 그 300만 원짜리 고가 파우치를 줬으니까 청탁금지법, 또 뇌물수수, 알선수재, 또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또 직권남용, 증거인멸 6개나 되네. 6개 혐의를 심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선수재, 직권남용 이런 거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되면 혐의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게 형을 받는데 여기는 직무 관련성, 그렇죠. 대가성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은 직무 관련성이 이제 입증이 돼야 돼요. 윤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이 있어서 봐줬다. 봐줘서 뇌물 그 가방을 받고 그 대가로 봐줬다. 이게 좀 이 증명이 좀 돼야 되죠. 꼭 봐준 것 아니라도 그런 청탁을 했다는 것 그 자체만 나와도 이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된다고 봐야죠. 뭐 그렇잖아요. 봐야죠. 뭐 청탁을 한 거 그 자체가 위법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수사팀에서는 검찰 수사팀에서는 뭐 그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그 목사가 그 위장 취재 이걸 위해서 한 거다. 선물 전달, 청탁 실현을 위한 뭐 김건희 여사의 구체적인 행위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이렇게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청탁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김창준 하원 의원, 전 미 하원 의원.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국립묘지에 좀 안장 좀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목사가 최재형 목사가 하는 통일 TV 송출을 또 청탁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뭘 움직인 거는 지금 안 나타났거든요. 들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근데 그 행정관들이 움직인 것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훈처에다 부탁을 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왔다 해갖고 최재형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아무 얘기 없이 자기가 보훈부에 연락해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김건희 여사가 얘기는 했다고 봐야죠. 좀 알아봐라.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봐라. 뭐 그래서 알아는 본 건데 그거 갖고 직무 관련성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는데 또 법전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아주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경제 공동체 또 직무 직권남용 뭐 이런 것을 다 적용을 했던 거 아닙니까? 특히 직권남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임명에 개입이 됐다. 이런 부분도 지금 자료들을 이제 검찰 측에서도 낼 거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낼 텐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서 수사심의위원들이 어떤 분들이 15명이 포괄될지 지금 뭐 그건 공개를 안 하죠. 그렇죠. 위원 명단은 또 하도
개딸이나 여기서 달라들어서 그렇죠. 또 뭐 할 것 그렇죠. 같으니까. 부작위로 뭐 이 선택해서 하니까 누가 들어갈지 모르죠. 그 15명 중에는 아마 여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야당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언론사도 또 있거든요. 언론사도 뭐 보수적인 언론사도 있고 또 좌파에 기울은 또 언론사도 있으니까요. 또 하지만은 이 또 지금 청탁금지법상에는 공직자 배우자는 또 처벌 조항이 없어요. 공직자 배우자라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청탁금지법은 처벌 조항이 없어서 그러니까 알선수재 이런 것을 그렇죠. 지금 여기에 위반 여부를 그렇죠.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 배우자가 이런 금품을 수수했는데 처벌 조항이 없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공직자 부인은 돈을 아무리 받아도 물건을 아무리 받아도 아무 문제. 공무원들이 자기들 피해 안 보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듭니다. 그렇죠. 국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뭐 지방의원이든 다 국민 소환제도 있고 탄핵도 되고 하는데 국회의원은 없잖아요. 자기가 법을 만드니까 그렇죠. 자기에 대해서는 뭐 국민 소환제가 뭐고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은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무혐의로 끝나고 끝내자 했으면은 그럼 앞으로 공직자 부인은 뭐 막 받아도 됩니까? 예? 일반 국민의 정서가 그거 아닙니까?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또 조금 아쉬운 게 수사심의위원회에 그 김건희 여사 변호인, 중앙지검 수사했던 검사 이 사람들은 또 참석을 해요. 네. 근데 또 저쪽에 최재형 측의 변호사나 이쪽은 또 참석 요청이 없어서 참석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쪽만 좀 참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이 공정성 시비에 대한 뒷말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서울소리 측 변호인은 안 들어옵니까? 예, 이번에는 안 들어간다. 왜 안 들어오죠? 글쎄 뭐 요청을 안 했다. 뭐 수사심의위원회 대검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 뭐 6일까지 아니 한쪽은 들어가는데 예. 검찰 측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은 들어가고 또 이쪽에서는 자료를 30쪽 이내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쪽에서도 제출이 되고 또 변호사도 같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게 수사심의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쪽만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지금 제일 논란을 빚는 게 그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더라면은 이런 논란이 훨씬 그렇죠. 줄었겠죠.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3의 별관에서 제3의 장소에서 받으면서 이게 특혜 조사 아니냐. 누가 소환을 한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 출두해서 수사를 받고 또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직접 했으면 하는데 아직도 사과를 안 했어요. 사과가 없지 않습니까? 수사도 뭐 경호처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뭐 안가에 가서 하니까 검찰이 수사를 한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당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최재형 그 목사 측에서는 아직까지 대검에서 나와달라는 요청이 없었대요. 그래서 좀 공정성 시비가 나올 것 같고 무슨 결론이 최재형도 그렇지만 서울소리 측에서 이걸 지금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고발 측 변호인이 나와야죠. 아니면 뭐 본인이라도 고발을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자기는 이렇게 했고 이런 혐의가 있다 이걸 또 설명을 해줘야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6일이니까 또 뭐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뒷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진솔한 사과 그리고 모자란 거 있으면 더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태도 뭐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에 이걸 회부한 것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소모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수사심의에 회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과연 수사심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금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그 결론이 내려졌다 했고 지금으로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리는 게 대세가 아니겠느냐. 그것이 뭐 전원일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15명 중에 8명 이상이 찬성하면은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또 야당의 비난, 그래서 또 특검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온다고 봐야죠. 지금 특검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해결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국민 마음을 헤아리는 진실한 좀 김건희 여사의 태도, 뭐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쉬움을 표시했던 게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진솔하게 사과를 했더라면 그래도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그런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검사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한테 뭐 사과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간접화법으로 3쿠션 사과를 한 거예요. 그게 검사 그렇게 조사받는 검사한테 사과를 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이런 소리가 듣고 검찰도 출두를 하려면은 저 검찰에 꼭 공개 소환 안 하거든요. 지하로 들어와서 이렇게 모르게 할 수도 있어요. 조국도 그렇게 수사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수사심의가 열려서 결정이 내리면은 이원석 총장이 9월 15일 날 퇴임을 합니다만은 14, 15일은 토 일요일이니까 13일까지가 사실상 이 임기라고 봐야 하는데 13일 이전에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져야 하고 이 매듭과 함께 그렇다고 해서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국민들이 납득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정무적 판단과 정무적 어떤 대책이랄까 이런 게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진솔한 사과 아무리 늦었어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뭐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검을 야당이 요구하는데 오히려 공세적으로 오케이 뭐 깨끗한데요, 깨끗한데 오히려 전 되치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진솔한 사과하고 특검 좋아 그럼 하자. 저는 이런 이 역공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뭐 억울할 수도 있고 또 시달린다 생각하고 또 피해 본다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떳떳하다면야 해서 아무것도 안 나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유경수 여사 좀 살아온 거 이런 거 책도 좀 보고 저 충북 옥천 가면 그 생가도 있거든요. 그분한테 좀 뭘 배울까 이런 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국민 여론이 너무 좀 안 좋아요. 지금 또 진중권이가 또 사고를 하나 쳤던데요. 김건희 여사하고 그때 뭐 통화를 58분이나 했는데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완강하더라. 그런 얘기를 또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의대 2,000명 증원하고 뭐 국정에 직접 개입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과학적인 데이터로 나온 거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고소할 의사를 표명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어쨌든 김건희의 오지랖도 그렇게 의대 정원까지 간섭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진중권 같은 사람하고 뭐하러 거의 1시간씩 통화를 합니까? 그 사람은 이 방송 나와서 이거 소재만 되면 떠들거든요. 그래야지 자기 상품 가치가 높아지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의리고 뭐 신뢰고 뭐 없잖아요. 그 총장 그만두고 후보자 시절인가 김중권이를 자택까지 불러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다는데 김중권이 부르는 것보다도 윤 대표 좀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방송에 좀 나와서 떠든다겠고 그런 사람들 부르고 유튜버들 불러가지고 술 마시고 하면 할 되겠습니까?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 입 딱 닫아야죠. 근데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만난 사람들은 자꾸 나와서 떠들어요. 여당 의원들도 자꾸 떠들어. 유튜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자랑하고 무슨 변호사들도 와인 몇 잔 얻어 먹으면 그냥 그 뭐가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좀 사람 좀 가리고 만나고 마음을 열 때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 문자 같은 것도 막 공개하잖아요. 저런 건 참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근본적으로 신뢰가 없는 사회가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6일 날 예. 수사 심의가 열리는데 모든 국민들이 보더라도 수사 심의가 이번에는 정말 심의위원 자체도 뭐 그 위원들을 공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분들이 15명으로 추출이 됐구나. 무작위로. 그렇게 인식이 돼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알아서 이렇게 싹 뽑은 거 아니야? 하면 그건 망하는 거고. 그렇죠. 또 심의 자체도 웬만하면 공개를 해갖고 제대로 공정하게 심의를 했구나. 또 양측에서도 나와서 다 자기의 주장들을 다 폈구나. 이런 인식을 주지 않으면 수사심의에서 100번 아니라 1000번 의결해도 아무 소용없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요식행위에 그치면 안 되죠. 그런 수사심의가 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